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2022년 들어서 가장 기대가 되는 그래픽카드 중 하나를 먼저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이거지. 이겁니다. 네, 바로 기가바이트 지포스 RTX 3050 게이밍 제품인데요. 야, 이 제품 진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라데온보다는 지포스가 성능이 안정적이라서 소비자층이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빠르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제 영상이 100% RTX 3050의 성능을 개변하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에 게시가 될 테니까 이런저런 자료들 많이 보다 보면은 훨씬 더 RTX 3050의 성능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맨날 이렇게 서두가 길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하면은 이게 콜로세움 열리거든요. 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렛츠 기릿. 네, 외관은 기존 기가바이트 게이밍 3펜 제품하고 똑같습니다. 대신에 엔트리급 그래픽카드라서요, 두께가 많이 얇아졌습니다. 요 정도 라인업이면은 1펜짜리 제품도 많은데 3펜은 제 기준에서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펜이어도 충분했을 것 같고요. 이제 후면에 보면은 여기 메탈 백플레이트도 있고요. 깨알같이 로고에서 LED도 나오고요. 그리고 포트도 4개가 있어서 모니터를 4개까지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외관에서 딱히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3펜, 그리고 백플레이트, 포트 구성 이런 걸로 볼 때는 준수하게 잘 나왔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해당 제품의 스펙트에서 눈여겨볼 건 2세대 RT코어와 3세대 텐서 코어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확실하게 RTX 라인업의 막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28비트 메모리 인터페이스와 GDDR6 8GB 메모리를 탑재해서 게임의 옵션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끔 해준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알아봤으면 이제 테스트 해봐야죠. 비교군이 있으면 이 제품의 성능이 확실하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픽카드 많이 가지고 오네요, 그죠? 자, 여기 있는 건요, 우선 이전 영상에서 테스트를 했던 라데온 RX 6500 XT입니다. 이 영상은 우측 카드, 여긴가요? 아무튼 여기서 카드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래픽카드가 GTX 1660 Ti인데요. 이렇게 3개를 비교를 해볼 겁니다. GTX 1660 슈퍼가 살짝 TI보다 성능이 낮고요. 가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슈퍼가 TI를 팀킬을 하는 그래픽카드였습니다. 성능 조금 좋아요, 조금. 아무튼 GTX 1660 Ti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래픽카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위해서 스펙시트 간단하게 훑어보기만 할 테고요. 자, 이제 3가지 그래픽카드의 벤치마크부터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컴퓨터 사양은 라이젠 5 5600X 시스템입니다. 팔라딘 400을 사용해서 발열에 문제가 없도록 설정을 했고요. 램은 3600MHz CL18로 설정을 해두었으며 CPU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SAM이나 부스트 모드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설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깡성능 비교예요. 자, 우선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이렉트 X 11 기반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상당히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픽카드의 성능은 RX 6500 XT와 동급이고 오히려 GTX 1660 Ti가 저만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X 12 기반의 타임스파이로 테스트를 해보면 여기서는 접전이지만 GTX 1660 Ti 대비 조금 모자란 성능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요, 여기 앞에 있는 GTX 1660 시리즈하고 라이젠 5600X 시스템이 굉장히 성능이 잘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벤치마크를 확인해보면 뭔가 불안불안한 성능인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벤치마크는 벤치마크죠. 그래서 7종의 게임으로 프레임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옵션은 풀 HD 해상도 기준으로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옵션을 선택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비교적 낮은 사양에서도 돌아가는 레인보우 6 시즌은 3개의 그래픽카드 모두 최고 옵션에서 충분한 프레임을 뽑아줬으며 GTX 1660 Ti와 비교 시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프레임이 조금 더 나왔는데요. 물론 우와, 성능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본급 성능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듯 하고요. 위쳐3의 경우는 같은 옵션, 같은 구간에서 오히려 GTX 1660 Ti 쪽의 성능이 더 잘 나왔습니다. 물론 비슷한 성능인 게 당연하긴 한데 확실히 예전 그래픽카드들이 잘 만들어지기는 했네요. 포르자 호라이즌 5의 경우는 옵션에 따라 프레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매우 높은 옵션에서 비교를 해봤고요. RX 6500 XT는 전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프레임이 낮게 측정이 되고 3050과 1660 Ti가 거의 비슷한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1프레임 정도 RTX 3050 쪽이 더 낮았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로 GTX 1660 Ti 쪽이 더 높더라고요. 다음은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풀옵션에서 비교를 해보면 RTX 3050 쪽이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되는데요. 물론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쉐어툼에서 깡 성능은 그래도 RTX 3050 쪽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익숙한 게임으로 알아볼게요. 최근에 무료로 풀린 배틀그라운드는
풀옵션 같은 구간에서 리플레이로 확인을 해보면 RTX 3050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GTX 1660 Ti가 쫓고 있는 모습입니다. RX 6500XT는 반체급 낮다고 봐야 할 듯 싶고요. 풀 HD 풀옵션이지만 100프레임을 충분히 넘나들기 때문에 옵션 선택에 있어서는 매우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버워치 역시 RTX 3050이 가장 높은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3개 그래픽카드 모두 플레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만큼 최적화는 상당히 좋은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로스트 아크 살펴보면 역시 RTX 3050이 대략 170프레임대를 보여주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먼저 출시가 된 RX 6500XT는 확실하게 체급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3개 그래픽카드 모두 풀옵션 상태이기 때문에 로아를 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성능입니다. 이렇게 7개의 게임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성능만 보면은 뭐야, GTX 1660 슈퍼 Ti랑 별 차이가 없네. 29만원 이하로 구매를 할 수 있었던 1660 슈퍼 Ti가 진심 개꿀이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GTX 1660 Ti는 미들레인지, 그리고 RTX 3050은 엔트리급으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은 뭐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RTX 3050은 RTX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레이트레이싱과 DLSS 이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GTX 라인업과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게임에 적용이 되는 기술은 아니지만 해당 게임이 레이트레이싱 또는 DLSS를 지원한다면 눈뽕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광원 효과와 열화가 발생하지만 프레임에서 상당한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돈을 더 주고서라도 2000번대에서 3000번대 RTX 라인업으로 가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1년이 넘게 그래픽카드 시장에 암울했었는데요. 앞에서 말한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체급의 그래픽카드가 출시가 되었다는 건 그래도 소비자의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온도와 소비 전력을 확인해보면 게임을 하면서 전혀 걱정할 만한 온도는 아닙니다. 대부분 게임에서 60도 초중반을 보여주고 있으며 배그의 경우만 60도 후반까지도 찍히는데요. 3펜 제품인 걸 감안하면 조금 더 낮아야 마음이 편했을 텐데 전력을 많이 먹는 게임이나 특정 구간에서는 60도대는 기본이다, 뭐 이렇게 봐야 할 듯 싶고요. RTX 3050을 위해서 파워 서플라이를 바꿀 정도는 아니고요. 5배 같은 구성이면 무난하고 6배 같으면 뭐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굴 성능까지 알아봐야겠죠. 이더리움 채굴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능이 제대로 나오진 않아요. 처음 25해시에서 시작하다가 나중엔 12.7해시 수준으로 떨어지는데요. 메모리 오버클럭을 하거나 전압을 따로 만져준 건 아니지만 이 정도라면 굳이 RTX 3050으로 이더리움을 채굴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바보예요. 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제일 민감하지만 그래도 빠질 수 없는 가격! 이 가격부터 얘기를 해봐야겠죠. 249달러, 현재 환율로 대략 30만원 가까이 하고요. 여기다가 부가세를 붙이면은 약 33만원 수준의 대한민국에서 판매가 되어야 하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뭐 다들 아시잖아요. 어쨌든 아직까지도 코인 이슈가 있고 칩셋 품귀 현상이 있는 것도 알고요.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건이 부족한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국내 컴퓨터 시장의 복잡한 유통도 뭐 충분히 알겠고요. 저도 가격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뭐 1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만으로 지금 얘기를 이제 해보는 건데요. 아마 절대 이렇게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50만 원대로 나온다, 저는 구매 안 할 것 같고요. 40만 원 후반쯤 되면은 컴퓨터를 정말 바로 사용해야 되는 급한 분들이 구매를 했다고 하면은 뭐 그거는 그거대로 잘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PC가 지금 당장 필요한데 가격 저렴해질 때까지 존버하세요. 존버 타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 일이라서 좀 쉽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사고 그 제품을 열심히 사용하는 것도 지금은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0만 원 중반. 야, 요거는 이제 장바구니에 넣어서 좀 살까 말까 고민이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40만 원 초반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이제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만 원 후반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뭐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이거는 덮어놓고 구매를 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특가가 한 30만 원 후반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 249달러짜리가 뭐 40에서 50만 원? 미쳤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MSRP가 비슷한 GTX 1660 슈퍼 그리고 TI 가격이 60만 원 중반대거든요. 야, 이거 용팔이 형님들이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감정이 앞서 나가서 뭐 단점만 볼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필요한 건지, 지금 시장은 어떤지, 구매하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지, 나머지 부품들은 어떻게 맞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영상을 보면요, 분명 본인이 찾는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초반에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따라서 이 제품의 가성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성능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이 제품이 50만 원대에 나온다. 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